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에스프레소 세팅 컨텐츠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여러 영상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하시는 아메리카노 세팅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거나 또는 이제 세팅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장에서 실제 환경에서 아메리카노 세팅을 하는 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실침봉이라던가 레벨링 툴이라던가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기본적인 템퍼만 가진 매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맛의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덩어리의 맛을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담는 양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도 엄청 많았거든요. 커피를 뭐 18g 담아야 되는지 19g 담아야 되는지 몇 g을 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지금 담는 양이 적정한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은, 포터 필터를 빼서 보면은 이 안에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바스켓도 이제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바스켓 옆면에 이제 용량이 써있는 바스켓이 있고 안 써있는 바스켓들도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순정 바스켓, 그러니까 머신을 사면 주는 바스켓은 안 써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뭐 구매처에 물어보시거나 또는 일반적인 이탈리아 머신이시라면 16g 아니면 14g일 확률이 높거든요. 대부분 16g인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16g을 담아서 해보시거나, 또는 너무나 잘 모르시겠다면 여기에 한번 담아봐서 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재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0점을 재세요. 저울 위에 올려서 0점을 재신 다음에 가득 받으세요. 얘를 좀 이렇게 가득 받아요. 어느 정도 가득 받으신 다음에 이제 손으로 쭉 깎아줍니다. 근데 깎아주실 때 어느 정도 움푹하게 파일 정도로 이렇게 깎아주세요.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7.7g 정도 나오죠. 이게 18g 바스켓이거든요. 그리고 이 커피는 막 엄청나게 다크한 커피는 아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18g을 넣어도 적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깎아보시고 정수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16.2 나왔다, 그럼 한번 16g 담아 보시는 거고, 15.8 나왔다, 그래도 한번 16g 담아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바스켓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매처에 물어보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스켓은 18g 맞거든요. 18g 바스켓인데 모든 커피가 다 18g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거는 무게잖아요. 근데 이 입자들은 부피라는 게 있거든요. 다크 로스팅일수록 커피 입자의 부피가 더 훨씬 커요. 그러니까 동일한 양의 질량을 담아도 더 많이 쌓인 것처럼 부피가 차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템핑하고 나서 이 바스켓 내부에 남는 공간이 조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크 로스팅은 조금 적은 양을 담아요.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은 조금 더 많은 양을 담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피는 비슷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부피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재보시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정량을 담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시 제대로 18g 담은 다음에 템핑까지 해서 그 부피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안에 보시면 선 보이시죠? 일단은 저 선을 가이드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왜 선이 보여야 되냐면, 일단 제가 껴볼게요. 한번 멀쩡하죠? 멀쩡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더 담아볼게요. 이 위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보여드리려고 더 담은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도징을 하신다. 일단 템핑할 때부터 템포가 아예 안 맞거든요. 많이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선 안 보이죠. 이제 뭐 안에 공간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공간이 아예 없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장착을 해볼게요. 다시 빼볼게요. 나사 자국이 약간 찍혀 있죠. 이렇게 약간, 그리고 약간의 균열들이 좀 생겨 있고, 만약에 이보다 더 담으면은 실제 제가 세팅 나갔다가 이렇게 담으시는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예 잘 누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 샤워 필터의 모양이거든요. 아예 맞닿은 수준을 넘어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거보다 심하면은 여기가 다 위가 쓸려버려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너무 많이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위에가 다 있으면 일단 쓸리면은 얘는 완전 쓸리지까지는 않았는데 쓸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 있으면 왜 안 되는 거냐면 저희가 예전에 업도징 편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이 공간을 일단 물이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눌러주는 거거든요. 압력을 받아서 쭉 내려오는데 이 공간이 아예 없이 그냥 장착돼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압력이 걸려요. 그럼 강한 압으로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입자가 워낙 곧다 보니까 채널링, 얘가 이제 약한 틈으로 물이 치고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없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채널링 불균형 추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커피 맛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과한 업도징 하시는 거는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시 정량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18g 담아졌고 그 다음에는 몇 g을 뽑을 거냐 또는 몇 ml를 뽑을 거냐를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일단은 에스프레소는 여러분 1ml가 1g이 아닙니다. 왜? 크레마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샷글라스를 가져왔고 20ml 투샷, 그러니까 40ml 정도를 뽑아볼 거거든요. 열수 한번 빼주고 아래는 저울을 받치고 제가 종료는 이 샷글라스를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 40ml 정도 받을 겁니다. 양쪽 합쳐서. 네. 여러분 지금 크레마 포함 약 40ml 정도 받았고 양쪽 눈금 제가 눈대중으로 32.6g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양은 40ml인데 물론 크레마 포함이죠. 근데 보통 에스프레소 부피는 크레마 포함해서 받거든요. 근데 이 그람 수는 40g이 아니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추출량 측정에서 부피 측정과 무게 측정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부피 측정은 잘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 일단은 사람이 눈이 보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샷글라스가 무슨 과학 실험실 도구가 아니거든요. 쿠팡에서 5,000원에 2개 파는 이제 그냥 제품입니다. 하나도 안 정확해요. 양쪽이 다를 때도 많아요. 같이 온 세트인데. 그래서 여러분 부피 측정하는 샷글라스보다는 저울을 재서 나중에 어차피 자동 버튼으로 물량 세팅할 거니까 저울을 올려서 무게 측정, 질량 측정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커피는 지금 로스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는데 크레마가 처음에 조금 두텁게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게 측정을 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받아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또 많이 물어보세요. 뭐 18g에 사용했으면 뭐 30g을 뽑아야 되냐 뭐 40g을 뽑아야 되냐 50g을 뽑아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1대2 추출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환경도 있고 안 맞는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도 안 맞는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한 양에 곱하기 1.8배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뒤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를 버려야 되는데 저희가 18g에 1.8을 곱하시면은 32.4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뒤에 거는 그냥 버려버리시고 32g 수출하는 거를 거의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달라서 저도 수강생분들 카페 세팅을 잡아드리러 가면은 거기서 다시 조정을 좀 들어가고 제가 만족스러운 맛이어도 수강생분이 원하시는 맛이 그게 아니면은 거기서 조금 더 조정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단은 내려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어봐야 되니까 한번 18g을 사용하였으면 32g 또는 뭐 19를 사용했으면 거기에 1.8배 곱해서 뽑아보시는 거. 소수점은 그냥 버리시거나 뭐 맞추시거나. 근데 소수점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수값으로 한번 뽑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32.8g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시간을 확인을 못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이거는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빠르게 18g에 32g을 추출해서 이제 맛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받았고 일단은 또 수동 추출로 추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장착해주고 32g 받을 건데 당연히 32에서 끄시면 안 되겠죠. 미리 꺼주셔야 돼요. 떨어지는 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29 정도에서 제가 꺼줄 거거든요. 일단 한번 추출해 볼게요. 지금 추출 양상 보시면 매장에서도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16초인데 3g 나왔거든요. 누가 봐도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죠. 추출 흐름이 느리죠. 일단은 다 받아볼 건데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 시간이라는 가이드 범위는 있거든요. 20초에서 30초라는 흔히 말하는 가이드 범주를 넘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기를 너무 오버한 경우에는 이상할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은 41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32g을 맞췄습니다. 머그컵에다가 한번 담아 볼게요. 여기다가 양을 뜨거운 물을 보통은 250에서 300 정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크아웃 컵 13온즈 기준으로 얘는 몇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260 들어갔거든요. 여기다가 먹어볼게요. 부어주고 얘는 이제 더 담으면 한 280, 90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한번 제가 일단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41초 나온 커피. 제가 뜨거운 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조금 식힌 다음 먹을게요. 일단 여러분 먹었을 때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엄청 밍밍해요. 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로스팅 포인트에서 이 물량일 때 맛이 원래 나거든요. 저희 교육장에서 했을 때. 지금 맛이 안 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시간이 41초 걸렸죠. 여기서 바리스타 학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다녔던 분들 중에 시간이 길면은 입자가 고와서 과다 추출이라고 배웠는데 왜 안 쓰고 커피가 밍밍하죠? 뭔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닌가요? 또는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잘못된 게, 여러분 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과다 추출은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의 결과값일 뿐입니다. 그리고 입자가 곱다고 무조건 과다 추출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입자를 곱게 해서 물에다가 그냥 담그신 다음에 1시간 놔두고 드시면 그건 과다 추출이에요. 근데 여기 에스프레소 추출은 그런 추출이 아니거든요. 물이 투과되는 추출이고,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한 200리터를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양을 받는 거다 보니까 입자가 엄청 고우면은 물은 어떻게든 투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틈새로 투과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구멍이 뚫리면 미친 듯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18g 쓰셨는데 한쪽 부위만 커피가 엄청 나오고 이쪽 부위는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g에선 커피가 물이 쏟아지고 9g의 커피에서는 커피 성분이 얼마 나오지도 못한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맛이 밍밍한 겁니다. 이걸 에스프레소로 먹어봤을 때는 에스프레소 농도가 강하니까 밍밍하진 않은데 엄청 자극적인 맛이 혀랑 목을 긁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길면은 채널링이 난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입자가 너무 고와서 채널링이 난 게 아닌지. 저는 일단 입자를 그래서 조금 풀어줄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저희 이제 가리키는 게, 이게 안핌에선 저는 0.2로 단위를 읽는데 8.2와 8.4 사이로 돼 있죠. 이거를 제가 8.6과 8.8 사이까지 옮겨줬습니다. 2칸 정도 옮긴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거 버리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2번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 꽉 차게 2번 정도 버려야 이 안에 있던 전에 있는 원두가 나옵니다. 이렇게 버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입자 바꾸시면 그라인더 시간도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자 세팅 다 맞추시고 그라인더 세팅 잡으시는 거를 보통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최대한 오늘은 도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추출을, 자 다시 한번 32g을 뽑아 볼게요. 장착해주고, 양상 보면은 아까보다 처음에 훨씬 원활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똑똑똑 나오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이 커피가 로스팅한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스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초반에 똑똑똑똑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후반 흐름은 빨랐거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고,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죠. 32.7g에 29초 정도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마셔볼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260 따를게요. 여러분 266 정도 들어갔거든요. 약간 차이 있는데 일단 여기다 부어볼게요. 얘도 적당히 식힌 다음에 제가 빠르게 먹어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뭐 시간이 긴 게 더 진하다면은 얘가 훨씬 연해야 되거든요. 지금 15초 정도 빨라졌거든요, 시간 자체는. 지금 아까보다 약간은 아직 뜨거운 상태긴 한데, 그래도 방금 전에 커피보다 훨씬 더 맛이 강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커피 자체가 엄청 다크한 커피는 아니고 미디움 다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견과류 같은 느낌이 좋은 커피거든요. 이 커피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따뜻한 거에서 이 정도 맛이라면은 아이스에서는 너무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맛조차도 어떤 분들은 밋밋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18g에 32g 또는 19g에 1.8 곱해가지고 뽑아서 드셔보셨는데, 시간도 막 20초 후반대 30초 초반 나왔는데 먹어봤는데 맛이 좀 밋밋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추출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장 머신이 온도 조절이 된다, 그러면 온도를 조절해서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오늘 세팅은 대다수의 보급형 머신을 쓰시는 카페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린 영상이니까 온도 조절은 그냥 안 할게요. 저희 이 머신도 온도 조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출량을 늘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선택이세요. 나는 예민한 편이다, 나는 그리고 디테일한 맛을 잡을 거다, 그러신 경우엔 2g씩 늘리세요. 32, 34, 36, 38. 근데 나는 조금 큰 덩어리 위주로 맛을 잡을 거고 빠른 변화를 보고 싶다, 그럼 4g 단위로 하시면 됩니다. 32, 36, 40.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36g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g 담았고 이번에는 2배수 36g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흐름은 가장 빠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것도 약간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이 가장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g 나왔네요. 37g에 28초 정도. 오히려 전에 거보다 추출이 빨라졌어요.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하시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버린다고 2번 정도 버렸거든요. 근데도 전에 있던 고운 입자가 좀 들어가 있을 확률도 있고 또 변수는 워낙 많아요.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레벨링 하다 보니까 거기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나오는 입자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뭐 실험실 마냥 매번 똑같은 추출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차이 나면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항상 이러한 변화들은 좀 있다 보시면 되고 똑같이 한 260 정도 받았고 여기다가 이제 커피 에스프레소를 부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살짝 식힌 다음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확실히 방금 전에 커피보다 이제 끈 맛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도 약간의 이제 쓴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이 32g 커피는 먹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뒤쪽에서 약간 밋밋하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36g을 걔를 좀 채워주는 쓴맛이 살짝 나온다.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쓴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40까지 뽑았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드시는 분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난 이거보다 조금 더 한번 어디까지 나오나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엔 40 또는 이제 쓴맛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38 뽑아보시면 좋고 이제 이거를 아이스로 만들었을 때도 적합한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36으로 아이스를 만들었는데 전혀 밋밋한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혹여나 아이스로 하니까 36도 밋밋하다. 그럼 아이스는 40g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머신에 버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1번 버튼은 36g 나오게 세팅하시고 2번 버튼은 40g 나오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라떼나 다른 시럽이 들어간 음료들도 그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버튼이 많아지고 메뉴에 따른 버튼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맛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최대한 통일을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맛이 너무 다르고 나는 충분히 나눠서 버튼을 눌러도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버튼 위에 표시하셔가지고 눌러주시면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음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18g에 36g 그다음 뭐 시간은 20초 후반대 이걸로 세팅을 잡았어요. 그럼 이게 한 달 내내 1년 내내 쭉 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커피 상태가 계속 변하고 계절이 우리가 변하잖아요. 또 하루에도 계속 온도 습도가 바뀌고 요즘 같은 추운 날씨는 히터를 틀었다 껐다 하다 보니까 매장 내부의 습도랑 온도가 자꾸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안에 바뀌는 건 지금은 얘기 안 해보고 커피가 이제 하루하루 지나갔을 때 변하는 걸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18g에 36g이 너무 맛있었어요. 적절한 내가 원하는 쓴맛과 함께.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똑같은 세팅으로 먹었는데 분명 시간까지 똑같은데 맛이 너무 쓰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와 함께 갖고 있는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향기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쓴맛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시간이 점점 많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쓴맛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쓴맛이 있는 커피에 한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시냐? 첫 번째 방법은 커피 양을 늘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는. 왜 그러냐면 커피에 있는 향기 성분이 빠지면서 가스가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출해보시면 일단 같은 시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맞추려고 입자를 곱게 가실 거예요 아마. 근데 입자를 곱게 가면은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을 더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성분이 줄어들었는데 입자 곱게 하셔가지고 성분을 더 뽑아내니까 커피가 더 써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셔야 돼요. 성분을 덜 뽑을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커피가 오래될수록. 그런데 커피가 쏟아지니까 입자를 근데 곱게 갈 수 없으니까 커피 양으로 여기 안에 저항값을 맞춰주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담으실 수는 없으세요. 그냥 플러스 최대 1g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9g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그렇게 저항을 맞춰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입자를 조절해가지고 어쨌든 시간은 맞췄다. 근데 너무 쓰다 하시는 경우에는 추출량을 줄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36이 맛있었지만 다음 주에는 32g이 훨씬 더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물론 너무 오래된 커피는 이제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겠죠. 아예 쓴맛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피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추출량이랑 커피 양을 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커피 양까지 변화시키는 건 너무나 어려워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 조절 같은 경우는 다들 하실 줄 아니까 제 생각에는 이 추출량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물량 세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추출량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2g씩, 4g씩 변화시켜 보시면 여러분들의 커피를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매장에서 현실적으로 아메리카노 세팅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이제 추천하고 싶은 도구가 있어요. 실침봉이란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쇼츠에도 올렸는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저거는 뭐 프랜차이즈에선 쓸 수 없고 바쁜 매장에선 쓸 수 없다. 근데 저도 진짜 공감을 해요. 또 수업할 때도 바쁜 매장에선 쓸 수 없고 수강생분들한테 무조건 강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셨을 때 맛이 진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추출하면서 알려드려 볼게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추출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자를 좀 조정한 다음에 이걸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8g 다시 담았고 도징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껴주시고 도징컵에 받으면 바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게 실침봉으로 이렇게 막 섞어줍니다. 골고루. 여러분,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채널링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라인더에서 그냥 받았다가 했을 때. 근데 이제 고운 입자를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굵은 입자 쪽으로 조금 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굵은 쪽으로 고운 게 들어가니까 그냥 굵은 게 분포되어 있는 것보다 일정 부분에 추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입자를 조금 풀었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질까봐. 이거 실제 바텀 미스로 보면 좋은데 그건 저희가 칠침봉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보시게 되면은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랑 했던 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2배수 뽑을게요. 38g 정도 나왔고 조금 많이 나왔고 후반이 빨라져서 제가 좀 많이 풀었는지 시간은 좀 짧아지긴 했어요. 한 21초 정도로 부어볼게요. 일단은 이게 시간이 지금 가장 짧거든요. 그럼 가장 뭔가 36g 뽑긴 했지만 조금 가벼우면서 밍밍한 느낌이 조금 들어야 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먹었을 때 진짜 제가 뭐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빠른데도 얘가 이거 36g 그리고 얘 32g, 얘네한테 바디감이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질감이 더 부드러워요. 훨씬 부드럽고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너트류의 느낌이나 단맛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정적인 맛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얘네에 비하면. 쟤네들은 부정적인 쓴맛들이 조금씩 잔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부드러우면서 깔끔하게 끝나요. 그렇다고 32g처럼 밋밋한 느낌은 또 전혀 아니거든요. 먹었을 때 입에 꽉 찬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혀를 감싸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를 마지막에 좀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장에 세팅 잡으실 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이상한 맛이 나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균형 추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텀 리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뭐 눈으로 보일 거고 이런 스파웃을 사용하시면 잘 안 보이는데 불균형 추출은 어느 정도 항상 조금씩 일어나고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템핑을 기울게 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기울게 한다고 뭐 아예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상 그렇게 심하게 안 나요. 채널링은 입자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라인더에서 받는 방식 또는 그라인더 자체에 의해서 입자들이 제각각으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특정 부위에 몰려 있어요. 굵은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셔도 이런 식으로 맛이 불균형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맛이 안 나오고 자꾸 밍밍한 느낌이 들거나 부정적인 맛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매장에서 현실적으로 잡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불균형 추출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항상 전제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매장에서 요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내가 실제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나, 또 그만큼 만족스러운 퀄리티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고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매장에서 현실적으로 아메리카노 세팅 잡는 법을 알려드렸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라떼 세팅 잡는 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또 라떼는 아메리카노랑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라떼 세팅 잡는 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